일어나서 갑자기 일하고 자고 그럴 때도 있어. 중요한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기억 안 나. 그럼 일단 자. 잠에 들 때쯤 갑자기 확 나와 기억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 빨리 해야 돼. 일어나서 다시 하고 자. 애들한테 아무 말이나 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기분이 영감과 집중이랄까 계속해서 자 봅시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오직 x는 3뿐이다. 자 추론하는 거야. 어떤 식의 그래프 구조가 그려져야지만 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 자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건 많이 했죠.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기. 자 많이 연두색과 노란색으로 x축과 2차함수를 그릴 때 분리가 적어놓은 거예요? 예? 저 분리가 적어놓은 거예요? 운. 아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니까 a는 일단 0 아닌 것 같죠? 근데 아래로 불러는지 위로 불러는지 모르니까 판단을 해봐야 돼. 자, 근데 이게 풀이를 많이 해보면 머릿속에 한 방에 탁 떠오른다 라고 얘기한 거였죠. 자, 만약에 찍어보자. 아래로 고르기라면 세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해가 x는 3뿐, 다시 말하면 연두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그려져 있거나 만나기 위한 x값이 3만 나타날 때 오로지 한 숫자만 나타내야 돼. 근데 아래로 고르기 특징은 어떤 식의 교점의 개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구간이 무조건적으로 생기죠. 근데 그 구간이 말 그대로 구간이지 하나의 숫자로만 연결되지 않잖아. 맞지? 딱 하나만 나타나? 위에 그려지기 위한 또는 만나기 위한 x값이 하나밖에 안 나타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되고 위로 불러요. 자, 그러면 판단하면 돼. 자,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를 봤을 때 위에 그려지거나 만나야 돼요. 자, 얘는 만나요? 밑에만 그려져 있으니까 해가 없죠. 맞죠? 얘는요? 위에 그려져 있는 구간도 있고 만나는 구간도 있어. 근데 위에 그려져 있는 구간이 숫자가 하나로 여기 하나가 아니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숫자 x값이 다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의 x값도 연결이 안 되고 얘만 돼요. 왜? 위에 그려져 있는 구간은 없지만 만날 때가 딱 한순간 존재하잖아. 딱 하나 존재하잖아. 그게 이거란 거야. 이렇게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때 부등식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접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이거 자체를 식을 세워 그냥. 자, 오늘의 2차 함수 그려봐서 알겠지만 x축에 접하는 그래프는 다 식이 완전 제곱식꼴로 식이 만들어졌어요. 최고차의 개수는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지금 하는 건 뭐야? 2차 부등식 식 세우기지. 괄호항을 연관하는 숫자가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꼭지점의 x좌표. 즉 추계 방정식이죠. 맞죠? 자, 그래서 y는 하고 하면 이 그래프잖아. 그러면 일단 따져보자. 저 a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실로 블록이잖아. 음수야. 근데 얘도 음수인 거야. 자, 이거 초고장에 대해서 체크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저기 있는 식이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식 찾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ABC를 원래는 구해서 그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하는 게 맞는데요. 구할 수 있나요? 전개해보면 자, 이렇게만 만들어지지. 그럼 누구랑 누구랑 식이 같다고?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죠. 맞죠? 자, 근데 ABC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ABC 사이의 관계식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같은 식이니까 개수가 같아야 될 거야. 이가 마이너스 6이. 자, 마이너스 6A이고 상수함이 이거밖에 몰라. 이거밖에. 그래서 관계식이기 때문에 관계식은 거의 다 어떻다? 대입을 한다. 어디다가? 그 밑에 있는 식, 계산하세요라고 써있는 식 있잖아. 여기다 넣어. 뭐나. 자, 됐죠? 그럼 집어넣습니다. B 대신에 뭐 집어넣어? 요거. C 대신에 9A. 자, 이렇게 넣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A가 공통인수니까 약분이 가능하긴 한데 날릴 때 뭐 조심해야 돼? A는 앞에서 부호가 음수라고 찾았죠? 그럼 양변을 원래 똑같은 숫자로 나누는 게 부등식의 성질인데 이게 부호가 뭐야? 음수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인 풀이를 해볼게. A가 날라가
3도 날아가지 물론. 그런데 부동호방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어요. 근데 좀 과정상 얘기하다 보니 이런 얘기 벌어지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A가 음수라며. 앞에 잘 봐라. 마이너스 6도 음수잖아.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의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는 양수야. 혹시 내가 마이너스 붙어 있다고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는 양변을 그냥 마이너스 6A로 나눠도 돼요. 그럼 이 상태로 나누면 어떻게 돼? 부동호방이랑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에 식세우기 문제 같은 거 풀 때 다 최고차의 개수 부호 뭔지부터 알아내고 식세우기를 했잖아. 자, 근데 그거를 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눠서 쓰고 있는 거고요. 자, 다시 이걸 뭘로 나눌 수 있어? 마이너스 3으로 나눠. 자,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x 안 썼다 야. 아니 x를 요거 안 썼네. 미안해. 이거죠? 자, 미안해. 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또 바뀌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통째로 나누면 부동호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인수분해. 자, 인수분 되나? 1 이렇게 되죠. 맞지? 마이너스 2. 자, 사인 값이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 2까지. 자, 그럼 정수의 개수 뭐로 봤어요? 0 1. 그러네.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지? 자, 두 개네요. 자, 정리하여라. 상어요. 하면 돼요. 2시간밖에 안 잤어요. 진짜요? 너 빨리 영어학원을 다녀야 돼. 영어만 다니면 하루에 1시간 될 거예요. 아니, 그걸 포기하게 되겠지. 싫어요. 영어건데 단어 외워야 돼가지고. 야, 진짜 최선 단어 80이야. 미쳤네. 근데 내가 뭐지? 그 레벨이 낮은 편이야. 어쩌면. 그리고 높은 데 가면 부지런히 적자. 메이저 110개씩 외우는데. 레이저가 110개를 넣는다고? 네. 총수는 더 외우겠네. 그렇죠. 제 친구 그거 내가 저번에 예전에 들어보면 그 레벨업 다운하는 그 시험 평가가 있지 정기적으로. 몰라요. 저 근데 레이저인 애들은 일부러 성수를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일부러 시험 안 쳐. 너무 빡세다는 걸 아니까. 너무 어려운. 일부러 메이저에서 머무르는 애들 있다고. 일부러 망친다고 하는데. 저 메이저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제 주변에서. 와, 네가 간 게 아니라 봤다고? 네, 봤어요. 왜 제 친구가 메이저는 흔한 거 아니었어? 나 재작년 3학년 애들 다 거의 다 최선 다니는데 다 메이저였는데. 아니 저랑 같이 최선 다니던 아는 애들 다 저보다 레벨 낮았어요. 근데 근데도 끊었어요. 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없니? 걔밖에 없어요. 누구? 네, 이거 그 메이저? 네, 그 메이저. 유일한 메이저? 네. 네, 제가 아는 애 중에 그렇게 기억이 없는데. 공부 진짜 안 하는 애들은 시험 볼 때 한 줄을 밀고 잔다고 그러고 성화는 그러진 않잖아. 전안 그래요. 그런 친구 사귀잖아. 왜 저러봐? 왜? 한 줄을 민 적 있어? 아니요. 엄마 그래도 시험지를 한 줄을 밀고 자는 건 많이 누가 물어보자요? 드락치기라도 해서 풀어야지. 자, 다음 겁니다. 나 시험 볼때 자동 왔어. 오늘 물건에서 부러지는 거였어. 자, 여기 하고 빨리 하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숫자가 허수가 돼야 된다. 그럼 허수가 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의 값이 시계값이 음수여야지 허수잖아요. 루트 안에 있어. 간단한 거죠. 그래서 노란색 네모박스 친 부분만 봤을 때에는 x에 관한 2차식인데 잘 들어라. 여기 k에 관한 어떤 조건도 없고요. 그냥 푸는 거고요. 이걸 딱 보고 일단 부등식이죠. 근데 이걸 보자마자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 안 한 거지. 왜? 최고차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긴장해야죠. 왜? 이 녀석의 정체가 뭔지 판단하고 접근하기로 우리 약속을 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거기 있는 게 2차식이다라는 언급 아무것도 없어. 그냥 루트 안의 식일 뿐이야. 그럼 얘는 암묵적으로 그냥 부등식인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K가 0이어도 돼. 차수가 언급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건 K가 0일 때를 먼저 풀었고 K에다가 예? 0이면 뭐 일단 가능성은 있다는 거잖아. 그럼 대입을 하는 거잖아.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근데 허수가 되도록이니까 0 되죠? 그럼 이거는 루트 안의 숫자가 음수가 됐어 안 됐어? 됐으니까 성립하는 거지. 성립하는 거야. 허수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 허수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허수잖아. 루트 2 아니 허수잖아. 그러니까 K 값이 0인 건 적절하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방정식은 항상 풀이를 할 때 최고차항 계수가 0, 문자가 있으면 0일 때, 0이 아닐 때 원칙적인 풀이는 나눠서 푸는 거라고 했다. 수능 개념이라고 했다. 부등식에서의 수능 개념은 이거다. 그냥 최고차항 계수에 저렇게 문자가 떠 있는 상황이면 원칙적인 풀이는 저 문자가 0일 경우와 부등식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전체 세 가지를 나눠서 풀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문자가 떠 있을 때. 쉬운 문제는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제끼고 양수일까 음수일까 두 개만 풀면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차수가 언급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부등식이죠. 그때는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나눠서 풀어봐야 된다. 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했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 양수일 때 생각해봐. 양수면 2차 부등식이라는 거지. 암묵적으로. 맞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인데 분석의 원칙은 뭐다? 그래프라면. 그럼 좌변, 우변 따로 그리는 거지. 자, 좌변 노란색, 우변 파란색. 자, 그럼 x축하고 위치 관계인 거 맞죠?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자, 그럼 뭐를 말하는 거야? 셋 중에 하나인 거지. 자, 그냥 다 그려놓고 하죠. K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자, 그렸어. 그럼 되는 거 찾는 거야. 이거. 허수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네. 응? 왜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줄 놓지 말고 잘 봐. 알았어? 그냥 물 흐르듯이 풀으라고 했지 정신줄 놓고 그냥 좀 멍하니 바라보라는 게 아니잖아. 응? 노란색 2차 함수 그래프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어야지 허수인 거죠. 네. 밑에 있지 않지? 네. 그럼 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밑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거라고. 얘도 없죠? 얘는 있긴 있죠. 이 부분에서. 얘는 어때? 밑에 있는 구간이 위로 블록이면 반대로 x축보다 밑에 그려지는 순간이 100% 확률로 생겨.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항상 생기냐? 일정 구간에서만 생기냐? 그 부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문제에서 말한 게 뭐였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바라는 거잖아. 야, 그럼 모든 실수 x면 무조건 밑에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어떨 때는 위에 있고 어떨 때는 아래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밑에 그려져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잖아.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등호 없잖아. 등호 있으면 교점을 허용하지 않는 거였잖아. 그래서 무조건 밑에 그려져야지만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지. 자, 그럼 따졌네요. 그럼 이거 분석합시다. 최고차항에서 음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지. 자, 그럼 반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죠? 자, 그게 뭐가 돼야 돼? K 제곱. 자, 이렇게 돼야 돼. K 제곱. 그럼 K제곱이 자, 이렇게 되는데 뭐가 이상하다? 왜 K 제곱? 이 K 왜 K 제곱? 왜 제곱했지 내가? 이거네? K 플러스 이거냐 그냥? 그다음 마이너스 2부터 0. 0까지 사이값이죠. 자, 원래 뭐 체크해야 돼? 지금 푼 거 뭐 푼 거야? 이거 전제 조건으로 푼 거죠. 그래서 원래 뭐였어요? 전제 조건하고 이 녀석하고 공통범위 찾아야지. 근데 K가 0보다 작다면 이게 딱 들어가야지. 그럼 얘가 공통범위죠. 자,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답이 전체적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K가 0일 때 성립한다 했고 양수일 땐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밑에 그려지는 그림은 절대로 안 그려지고
얘는 된다 안 된다? 이때 된다는 거 확인하는 거지. 자 그러면 빨간색 두 녀석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죠. 그럼 0을 저기다 두면 돼. 그럼 여기다 등호 쓰면 돼. 자 요거예요. 2번이요. 자 준비하자. 아까 말한 게 231번인가 831번인가 그럴 겁니다. 그거랑 같은 문제라고요. 앞에 있었던 건 실수이길 바라는 거였죠. 얘는 허수인 걸로만 바뀐 거지. 나 민준이 수면 걸렸어. 자면 돼. 안 돼요. 저 지금 패딩보다 뭐라는 거? 패딩보다 셔츠를 빨리 필게. 그 나가서 잠깐 당긴 걸 느껴거든요. 빨리 갔다 와. 카메라 안 가리게 숙여졌다. 근데 모르겠죠? 다 모였어. 괜찮아요. 빨리 어차피 갔다 와. 옆모습인데. 저 상태로 카메라 지나가봐. 적은 놈이 살 거야. 모자 쓰고. 최선 단어가 굳이 너무 많아졌어요. 3학년 되니까. 뭐라고? 3학년 되니까 갑자기 단어가 너무 많아졌어요. 3학년이니까 그렇지. 그러네요.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 2학년보다 3학년이 지도가 더 빠른 거 아니야? 일로 80개 할 만한 거 같은데 110개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맨날 갈 때마다 그만큼 외워야 돼? 네. 난 그렇게 못하겠다. 고딩이만 하겠는데 중딩 때는 그렇게 못하겠다. 아니 근데 80개 할 만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돼. 근데 단어 외운 거 하면 했던 거 또 하지 않니? 겹치잖아. 아예 안 했던 단어들을 20개를 또 외워. 그러니까 뭐지? 근데 난 진짜 1, 2가 보고 2, 3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고등학교 때 단어책 딱 3권 외웠거든. 네.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이 지금도 있다. 몰라요?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이 있어. 영수거랑 영단어책 2개 배우고 네. 하나는 경선식 영단어를 있어. 지금도 있을걸? 경선식 영단어. 경선식이 뭔데요? 선생님 이름이 경선식이야. 아 단어 배우는 거. 경선식 연단.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이름으로 브랜드화한 거. 선생님 때 생겼는데 아직도 있더라고. 유튜브 광고 나올 때 가끔 그 선생님 광고 나오던데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해줘 앞에서. 근데 그 단어 외우는 방식이 기가 막혀. 뭔지 알 것 같아요. 발음을 한국어화 해가지고 이게 문장으로 해석하는 뭔지 알아. 거. 뭔지 알아. 네. 뭔지 알아. 되게 유치한데 나 그걸로 실력 팍 늘었어. 축하드려요. 고3 때 알아가지고 그 고2 때부터 있었는데 어떤 애가 그 책이 있어. 그래서 그때는 인강이 이제 막 생길 때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때 이제 브랜드 파워가 세지 않았거든. 그래서 인강 업계에 그 사람 영상은 없었고 옛날 그 얘네는 뭐라고 PMP라고 들어봤니? 몰라요. 거기에 그 영상인데 그 줌으로 수업하면은 하얀 화면에 글씨만 나오잖아. 아 네. 그거를 그 사람이 녹화를 해가지고 그 옛날에도 태블릿에 펜에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음성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한 거야. 그때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값이 되게 쌌어. 근데 결제를 그때 한번 해봤단 말이야. 책은 어떤 애가 버리면 내가 주워갖고 책이 하나 있어서 딱 하나. 근데 책이 그 신문지만 했어요. 그 사이즈가 두께도 한 요 정도 돼요. 거기 다 담아요. 그러니까 수능용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거기 앞에 써 있어.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하루에 50개씩 외우라고 써 있더라. 고3 졸업할 때까지. 다 외웠어. 50개씩 꾸준히 해가지고. 근데 웃긴 게 기억이 잘 나더라고. 뭐 일단 하도 안 해서 다 까먹었는데. 와 40살. 기억나면 얘기해. 이그노얼 있잖아요. 그걸 저 광고에서 봤어요. 나 그 뭐야. 왜 이그노얼 이거 해가지고 이그노얼 이러면서 글루미. 무시하다 이거. 글루미야. 구름이 껴서 물을 내가지고. 맞아 그런 식이야. 맞아 그런 식이야. 우울하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난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안 좋죠. 이해해야 암기하는 편이거든. 단순하게 안 해야 머리가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웃긴 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설명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설명 방식이 이해가 되니까 암기가 되더라고. 갑자기 확 늘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준 단어들이 있잖아. 그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서 외웠어.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스타일들이 있거든. 분석해 많이 보니까 덕질을 한 거지 소위 말하는.
그 선생님 설명할 방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알아버리니까 단어 외울 때 그렇게 써놓고 외웠어.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근데 외워져. 나랑 딱 맞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내가 이제 프리미엄이니까 광고가 안 나오긴 하는데 축하드려요. 내 동생은 광고가 나오고 프리미엄에서 봤는데 이제 많이 봤던 선생님이 나오는 거야. 앞에 그 전자칠판에다가 글이 쓰면서 여자 쌤이었네요. 남자는 아 나이가 좀 난 많이 드셨잖아. 나도 남자 쌤인데. 뭐지? 대단하신 아 분이야. 남자 쌤이었어. 남자 쌤. 자 보자. 그래. 이제는 뭐 해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한국말도 그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와. 글로벌화하는 거지. 자 아무튼 봅시다. 자 두 다음 시기들 우리 발음이 안 되시는. 배가 고파서. 저도 배고파요. 진짜 초콜릿. 꺼져. M&M. 너안 줄 건데? 왜나 저녁 기념 내가 다 배가 그냥. 꺼서. 자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음 부등식인데 야 부등호기호 2개 있지. 네. 연립부등식이야. 이거. 자 그럼 우리가 연립부등식 이렇게 있는 건 무슨 꼴이에요? 요거죠. 이거 식 어떻게 연립부등식 만들었어? A, 앞에 B, 거, 뒤에 C. 거, 뒤에 거 이렇게 되잖아. 식을 다시 만들게. 자, 요렇게 한 세트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두 개 연립부등식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예. 그쪽 두 개를 풀어서 해를 구해봤는데 연립부등식은 해는 공통범위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얘와 얘의 이 녀석의 해, 이 녀석의 해를 풀어서 공통범위 찾는 거잖아. 근데 해가 모든 실수해. 야, 얘네 연립부등식 풀면서 모든 실수 나온 거 본 적이 있니? 어디서? 거의 없어.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면 공통범위가 해잖아. 그러면 얘와 얘의 해를 풀어서 공통범위를 따져봤더니 모든 실수가 나왔대.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들었어? 얘도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가 나와. 그때만 모든 실수. 됐나? 이거를 말을 좀 어렵게 주는 거야. 자, 따라서 이 녀석의 해가 모든 실수고 얘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하나씩 풀자. gx, fx씩 다 나와 있잖아. 요거 먼저 할까? 이거 먼저 할까? 자, 그럼 식 한번 쓸게요. 조심해야 돼. 여기 식 보면 이것만 보면 gx만 보면 x 앞에 개수 있고 상수항 있으니까 1차 함수처럼 생겼지. 근데 문제 어딜 봐도 a, b는 실수라고나 써있지. 이 녀석이 부호가 양수이다, 음수이다 또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 조심해야 돼? 얘도 최고 차익에서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함수 다 똑같아. 최고 차익에서의 문자가 있으면 긴장 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얘가 0이어도 되나 안 되나 체크해야 돼.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그냥 실수라고만 써있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 말은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이게 0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똑같아 논리 과정의 식은. 항상 최고 차익 계수가 예민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정리를 했어. 그럼 일단 해봤는데 이게 자 넘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걸 자 이게 x랑 숫자만 정리해보자. 그럼 이렇게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지. 좌우 바꿨어. 됐니? 그럼 이거는 현재 생겨먹은 것만 봤을 때에는 1차 부등식처럼 생긴 거죠. 처럼이라는 단어 있었어? 이게 0일 가능성이 있다고. A가 2일 수도 있고 2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풀어서 해요. 만약에 A가 2가 아니라면 즉 이게 0이 아닌 거지. 그러면 100% 1차 부등식이지. 맞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예. 근데 생각해봐. 1차 부등식이면 해가 어떻게 나타나? 이게 넘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문제점이 뭐야? 부호를 모르죠. 부호를 모르잖아. 얘가 부호가 양수면은 안 뒤집어지지만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맞거든. 자, 다시 말하면 병요수가 또 나눠지는 거지. A가 만약 이게 양수다. 다시 말하면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작을 때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A가 2보다 크면은 1차 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1차 항의 개수가 음수면 A가 2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 맞죠?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뀐다는 거야. 근데 잘 들어봐.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냐? 왜 그런지 알겠어요? 내가 아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했지? 이거 풀었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x값만 맞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럼 모든 실수야? 아니. 아니잖아. 얘도 아니지. 네. 모든 실수가 아니지.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의 조건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럼 결론. 노란색 조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해가 무조건 모든 실수가 나와. 그럼 두 번째. 2다. 그럼 1차 부등식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했냐? 방정식 생각해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부정, 해가 없을 때 불능. 기억나요? 네. 물론 부등식에서는 부정, 불능이라는 단어는 안 써. 그렇긴 한데 A가 2가 되면은 1차항의 개수가 1차항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x 앞의 개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한글로 써볼게. 0 곱하기 x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넘기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변만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됐어요? 그러면 이거 풀었을 때 해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얘는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 해가 모든 실수 절대로 안 나와. 그럼 여기서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얘네? 숫자 감각이었잖아. 부정방정식 풀 때. 아니 얘들아, 이게 왜 해가 무수히 많다였어? 무조건 좌변 우변 0이잖아. 같잖아. 100% 같잖아. 그러니까 부정이었고 해가 무수히 많다였고 이건 왜 해가 없었어? 앞에 잘 봐라. 이거 왜 해가 없었어? 좌변은 무조건 0이죠? 네. 근데 우변은 2잖아. 갖출 수가 있어 없어? 그럴 가능성 없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거야. 숫자 감각이야.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얘도 해보자. 이 부등식은 좌변 무조건 0이지. 좌변 무조건 0이지. 그러면 0이 이 숫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그게 해가 뭐가 나와야 돼? 모든 실수가 돼. 그럼 무슨 얘기야? 100% 확률로 이 부등식을 성립시켜야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기 위한 이 숫자적 정체가 뭘까요? 그 0이에요. 이거 1차 부등식 거의 마지막 유형에 있던 거야. 뭐였어? 가능성이. 이게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였었어요. 숫자 감각. 그냥 잘 봐. 좌변 100% 0이라고 했다 계속. 0은 양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나요? 양수가 무조건 크잖아. 이건 성립되지 않지? 두 번째, 0은 0과 크거나 같을 수 있나요? 두 번은 성립되잖아. 그럼 얘는 0은 음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나요? 무조건 크잖아. 100% 성립되지. 다시 이거 뭐라고 그랬어? 0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나요? 클 수는 없지만 같을 수는 있지. 언제? 이게 0이면. 그래서 이것도 성립된다고. 그럼 이걸 이제 조건을 쓰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언제 해가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라는 숫자가 양수만 아니면 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b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가 하나 나타나요. 지금 못 풀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식의 부등식의 해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A, B 조건을 푼 거예요. 잘 들어가기 어려워. 아니? 자, 그럼 이걸 푼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식도 풀어야죠. 문제 보면 알겠지만 B의 범위 찾는 거야. 하나 구했다. 그럼 두 번째 식에서 하나 또 나오는 거야. 뭐가. 자, 그럼 요거 풉니다 이제. gx, fx 쓸게요. 자, 그러면 gx a-1 fx 2x 제곱 식에 다 나와있지. 플러스 2.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했어요? 한쪽 1차식 형태처럼 생기는데 우변은 2차식. 저변 두변 따로 그림 그리는 거 불편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았었어요. 항상
맞죠?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뭐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6-AX지. 그 다음에 2-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들 해가 뭐가 나와야 돼? 모든 실수. 자, 얘는 무조건 2차 분식 100%. 0이다 아니다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 그래프를 통한 분석 아니겠냐? 2차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라니까. 그럼 이거는 한 방에 찾을 수 있겠냐?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모든 실수가 나타날까요? 다시 말하면 연두색이 x축보다 무조건 위에 그려져 있거나 만나기 위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요? 아래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어떻게 그려져야 돼? 밑에 안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밑에 안 그려지면 된다고. 뭐 딱 만나는 것까지 괜찮잖아. 되는 것만 그릴게 이번에. 이거는 위에 그려졌잖아. 무조건.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지.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 무조건 성립이 아니잖아. 이건 책. 저 두 식을 표현하는 거를 찾자. 뭐였어요? 얘는 교점이 하나. 얘는 없어. 그래서 한별식이 0. 한별식이 0보다 작다. 합쳐서 쓰는 거니까 0보다 작다. 풀면 되겠죠. 됐네. 자, 그냥 바로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6-1. 자, 마이너스 4이지. 마이너스 8. 자,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작거나 작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B의 범위를 추가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아까 우리 찾은 게 B의 범위 이렇고 A는 2여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었어. 맞아요? 그러면 B의 범위를 찾으려면 저 앞에 있는 걸 어떻게 써먹으면 될까? 응? 저기 이거 풀어야 되잖아 이제. 저기 있는 A가 2면 여기 있는 식의 A도 2 아니야? 같은 식이잖아 얘들아. 그럼 대입해야죠. 뭐 거기를 대입해야지. 구했잖아 2라고. 대입해. 자 그럼 16. 그러면 8 날라가지? 2 이렇게 되니? 자, 그래서 B의 범위는 날라가네. 0보다 작다. 자, 찾았어요. 내가 찾은 B의 범위. 이거랑 이거 나왔네. 답 어떻게 써야 돼? 겹치는 거야? 다 쓰는 거야? 빨리 고민해봐. 겹치는 거지, 당연히. 자, 문제도 힌트 나와 있잖아.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야, 다 쓰면은 이거 뭐 나오는지 알겠어? 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랑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다 나열하면 어떻게 돼? 모든 실수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통범위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야.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2래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답은 3번. 정리. 여기 있기엔 좀 어려운 문제야. 이거 뒤에 있어야 돼 사실. 쓸 게 많네요. 어? 쓸 게 많네요. 참 빨리도 얘기한다. 왜요? 내용이 어렵잖아 얘들아. 좀 풀어줄 때 딴짓하지 말고. 응? 앞에를 좀 봐. 박시우 고객님. 다리 떨지 마시고. 저와도 마찬가지. 다리 안 아니 떠는 다리 말고. 자세를 얘기하는 거. 소리만 들어서 뭐 할 거야? 백색소.
오늘 설에 어디 가요? 나? 네. 못 가지. 어딜 가? 난 심지어 얼마 전에 내 동생 저기 홍대 갔다 왔거든. 네. 밥 먹으러 낮에 술 먹은 거잖아. 근데 내가 어제 갔다 왔어. 내가 집에 오자마자 뭐라 했는지 알았는데 당장 내일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 왔어. 나 갖고 왔어. 음성이 내일 나 어디 가요?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 진짜 혹시 모르니까. 요즘은 그런 것도 남을 분위기야. 동생을 가주셨네요. 감기. 근데 그래도 이해해주지. 좀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또 얘기했잖아. 주말에 감기 기운이 있었다 했잖아. 얘기했지? 특강 했을 때? 그때 나 방에서 안 나왔어. 방에 안 나오고 집안 엄마 부모님 뭐 동생하고 아예 교류를 안 했어요. 방문 닫아놓고 밥 같은 것도 아예 같이 안 먹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집이 주택이라 이때 보면 개방 화장실이 하나 있어.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거기 가서 볼일 보고 그 검사 발표나 주말에 씻지도 못했어요. 양치도 못했어. 화장실 쓰면 안 되니까 혹시나 해서. 그래서 내 방에만 있어도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 시키면 또 춥잖아. 그럼 어떻게 해? 환기는 또 시켜야지. 그래서 잠깐 문 열어놨다가 닫고 오다가 자기 전에 문 잠깐 열어놨다가 이빨이 썩으셨겠네요. 그것만 했어. 저 가그린 해서 그냥 빈 통수통에다가 물을 해놓고 준비를 했지. 난 혹시 이게 왜냐면 대비를 해야 되니 요즘은 진짜 위험해서 내가 동생한테도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회비까지 내서 약속을 잡은 거라 안 가면 회비를 돈을 벌어야 되니까 환불을 못 받는데 그래도 그냥 놀고 싶으니까 갔겠지. 이해는 되는데 승부인간가. 나도 모르지 것 같아. 안돼.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갈 거면 좀 사람이 없는 데를 가야 돼. 틀리면 제일 놀기 좋은 홍대를 갔으니 사람 바글바글하네. 내가 가서 사람 얼마나 했나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했더니 밥 고깃집이야. 자리가 빈데가 없어. 안 걸리는 게 이상하고 솔직히 14,000명인거 알고 있지? 설진하면 2만 명 뚫을 거야. 한 번도 검사 받은 적 없는데. 나도 받아봤잖아. 저번 주말에. 근데 0.5초 고통이 너무 심하 진짜. 0.5초가 0.1초. 이틀을 어? 네.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다. 학원에 있어. 학원 건 한 3번 해봤어. 거의 정확하다. 좀 개선된 게 나와서 난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제 친구 3명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걸 해가지고 발표를 문자로 보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선별진료소는 채집해주는 임시 기관에 불과한 거고 거의 보건소에 거기 직원들이 당직하면서 계속 하는 거야. 상교대로 계속 치료 넣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가지고 결과 문자 보내고 막 그럴 거야. 문자가 7시에 오더라고. 깜짝 놀라서 7시에 난 자고 일어나는 데가 없더라고. 그 시간에 보냈다니 그때 밤새도록 계속 그걸 했다는 거지. 물론 이제 자동화된 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좀 거기서 보건소에서 하는 그 시도를 좀 그 키트로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그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제 일반인이 그걸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판매를 안 해. 약도 니네 알죠? 병원약이랑 약국약이랑 다른 건 알죠? 네. 병원약은 전문 의약품이라 처방전이 없으면 못 먹는 거야. 왜냐하면 중독성이 이렇게 세가지고. 일반 의약품은 돈만 있으면 막 사먹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런 빡세고 막 감기약 같은 것만 하더라도 또 얘네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 타이레놀 사 먹었잖아. 거기 보면 일반 의약품이라고 써 있어. 근데 그거는 중독성이 없는 거야. 약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거야.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약국에서 파는 키트는 악용의 소지가 거의 없는 거야. 거기 어쨌든 그 검사하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써본 사람이 있어? 거기는 끈적끈적거리는 게 있어. 오늘 써봤어. 아 그래? 왜 써? 갑자기 친구가 또. 근데 면허. 저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검사 안 했어요. 왜죠? 왜 웃어? 너는 왜 웃어? 아무튼 간에 요즘 그 약국에서 파는 키트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동일 효능이라면은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자가진단을 다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파는 것도 비싸더라고. 빨간색 박스에 들어있어. 2개 들어있던데 한 박스에. 여기 이 학원에 내가 3번 써봤어. 감기 증상 있어서. 근데 주말에는 왜 했냐면 학원에 안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니까 니네도 수업하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내가 몸이 괜찮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선별진료소를 간 거야. 만약에 학원에 있었으면 바로 그걸 했겠지. 근데 그 키트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잖아. 근데 선별진료소가 직화하니까 쑤시잖아. 그냥 팍 놓던데 그냥. 내가 그럴까봐 살살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마스크 내리면서. 근데 네 하더니 그냥 팍 놓더라고. 화를 내고 싶었는데 참고 그냥 나온 거야. 이 사람들 줄 서 있어요. 살살 들어라는 거야. 막한 사람들 막. 또 이렇게 비비지도 않고 쑤시고 그냥 싹 하고 내리더라고. 근데 거기 진단 키트는 10번 비비라고 써있어요. 여기 10번, 여기 10번. 근데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빨리 하고 다음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거 같기도 해. 고생하긴 하더라고. 특히 이게 코에 이게 늦는 사람이지. 고생 진짜 많이 하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방역 때문에 그런지 그 실험복 같은 거 입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비닐 같은 거. 야 근데 머리도 못 빗고 어떡해요? 몸도 못 빗고. 그 중간에 소독 시간이 있어. 아.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잠깐 밥 먹고 볼일 보고 쉬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 고생한다고 얘기한 게 검사 그걸 오면은 코에 넣고 그냥 바로 다음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비닐 장갑을 그때 바로 갈아 끼더라고. 방역 때문에. 옆에 보면 일회용 비닐 장갑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한쪽에는 그거를 벗어서 버린 쓰레기통이 엄청 큰 쓰레기통. 환경오염. 그렇지. 아니 그렇긴 한데 그거를 쑤시고 내 전 사람 쑤시고 여기다 넣어서 옆에 보관 박스에다 하나씩 꼽아놓은 다음에 내가 왔잖아.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기다리라고 해. 여기 장갑을 빼서 탁탁 빼서 벗고 옆에 새 거 있잖아. 그걸 하나씩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벌린 다음에 끼고 끼는데 한 10초 걸리더라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이름 등록을 하면은 그 시약 통을 줘 나한테. 빨간색 통을 줘. 내가 그걸 들고 가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 라벨 이름 붙어 있고 내 전용 QR이 써 있어요. 그걸 찍어서 이제 문자가 가는 거야. 하는 건데 거기에 시료가 이만큼 들어있고 쓰시는 면봉은 그 사람한테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앞에서 잠시만요. 그 뚜껑 열고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 빨간 뚜껑이거든. 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쓰시고 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넣고 나한테 받아가서 잠가서 가져가고. 근데 내 걸 어쨌든 가져갔으니까 나랑 좀 닿았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료 통도 내가 만졌던 걸 그 사람이 만진 거니까 혹시나 모를 전염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통을 내 코 쑤신 거 넣어서 잠근 다음에 넣고 바로 장갑을 이렇게 벗더라고. 그게 이만큼 있는 거야 버리는 게. 동굴고. 그게 근데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이게 맞는 거니까.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 요즘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너무 세가지고 어떤 뉴스 기사 보니까 같은 공간에 10초 있으면 마스크 써도 걸린대요. 네? 마스크 써도 걸린대요. 아저 오리 소리.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많이 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전파력이 너무 세가지고 마스크가 소용이 없어. 왜냐면 여기 실험 결과가 그게 나왔다 하더라고. 심지어 해외에서는 지나가도 걸린다고 나왔어. 지나가면 걸린다. 서로 이제 길 지나가면 걸린다. 이거 써도. 중국 뒤져야 돼. 그러니까 전파력이 엄청 세다고. 제 주변에 걸린 근데 사람. 증상이 되게 미비하대. 거의 뭐 없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미크론이 자연히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하거든. 코로나 종식의 이제 시점에 왔다. 빌 게이츠 형님이 2022년에 끝난다고 그랬거든. 전파력이 높을수록 치사율이 낮아지니까. 끝날 거. 근데 내가 보기엔 올해 끝날 것 같아 내 생각에. 올해 8월? 니네 고등학생 되기 전에 니네 졸업할 때 마스크 벗을 수 있으면 돼. 와 겁나 어색하겠다. 근데 왜냐면 일단 치료제가 이제 상용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기점을 많이 바뀔 거야. 네. 저쪽 영국 이런 데는 벌써 마스크 벗잖아. 거기 마스크 벗기로 나라에서 딱 법제안 나와서 알아서 자가 생존하는 거 밖에서 이렇게 나도 생각.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쓰기 싫으면 쓰지 말고 생활해라 이렇게 나와서 국무총리가 발표한 거야. 또 영국 국무총리. 근데 다른 나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겠지. 또 모르죠. 또 무슨 이상한 변이가 나와가지고. 사라지게 보면 그냥 감기처럼. 그렇지. 공존해야 돼. 막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빌 게이츠 형님이 그렇게 예언한 게 2년 전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루머가 이게 퍼진 거야.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거야.
근데 왜 그런지 알아? 그 바이러스 퍼진 게 저쪽 중국이잖아요. 무한지방에 거기 무슨 뭐라 그러죠? 약품 연구소가 있어. 의약품 연구소. 근데 그 WHO에서 거기 출처라고 알아낸 거야. 그 뒤로 뭐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반전이 이제 그 시설이지 그러니까 엄청 큰 시설인데 거기에 최대 투자자 빌 게이츠. 그래서 짠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그 미션 임파서블 2라는 영화 봤니 혹시? 아니요. 옛날에 엄청 옛날에 못 봤죠. 거기에 나오는 게 바이러스가 키메라인데 지금 벌어지는 거랑 루머랑 상황이 되게 일치해. 뭐냐면 이거를 어떤 의학 교수가 박사가 만들었어. 바이러스야. 이걸 이겨내는 바이러스 이름이 벨레로폰이라는 항 바이러스야. 치료제지 그럼. 이거를 세상에 퍼뜨려서 사람들이 많이 걸리면 이거를 출시해서 사람들이 이 약을 사서 치료할 거예요. 우리가 마치 좀 물론 공장이 하지만 우리가 백신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떼돈을 벌기 위한 작전을 세운 거야. 그거를 이제 톰 크루즈 형님이 막은 거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코로나라고 대입을 해봐. 그럼 빌 게이츠가 그걸 짰다. 그렇게 나온 거지. 근데 뭐 가능성이 낮죠. 낮은데 가능성이 있대 또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루머 하자는데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인터뷰를 했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맞대.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이랑 의심을 다 하는 거지. 음모론이지 그래. 정확하게 음모론이야. 근데 말이 안 되죠. 근데 또 좀 단호하게 올해 끝난다고 하니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거를 생기고 한창 그 언제부터 생겼죠? 2년 전부터 생겼잖아. 이제 만 2년 됐네요. 이제 2월 되면 만 2년이 되겠지. 재작년 1월 말쯤부터 생겼으니까. 니네 초등부에서 올라왔을 때는 딱 그때 그치? 처음엔 마스크 안 쓰고 수업했잖아. 니네는 한 달. 그랬다가 갑자기 마스크 안 쓰면 안 된다고 막 뉴스 나오고 그러면서 초반에 마스크 다 많이 안 썼잖아. 경각심이 없었을 때. 나도 안 쓰고 수업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딱 2년 전인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빨리 끝나야지. 너무 불편하잖아. 자, 아무튼 빨리 봅시다. 자, 이거는 해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경우의 수만 좀 생각하면 돼요. 자, 연립부등식이죠. 공통범위 찾는 건데 니네 풀어봐서 알겠지만 연립부등식 해구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없었어. 거의 없었어.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하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인수분해는 방정식 때부터 했던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니네 알겠지만 부등식의 해 범위를 결정하는 숫자가 다 뭐라고 알고 있어요? 방정식의 해다. 그래서 이거를 는 0 만드는 방정식의 해를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하면 최고 차항계수 양수고 시옷 반대 방향이니까 알파가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수직선에다가 해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동호 있으니까 밑에 거를 편의상 자 감마 델타라고 하면은 얘는 시옷 방향이니까 사이값이잖아. 물론 감마가 더 작다고 가정을 하면은 해 범위는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그럼 이 모양 갖고 이 수직선 두 개를 어떻게 매치해야지만 이런 해가 나올 거를 추정하는 거야. 때려 맞추기야 소위 말하는. 그럼 어떻게 매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잘이라는 단어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거 먼저 해봤어. 자, 노란색 어떻게 매치하냐? 저기 하나는 는사가 나왔잖아. 왜 겹쳐야 돼? 그렇죠. 공통범위니까. 그럼 어디서 겹쳐야 될까? 저 노란색 중에 오른쪽 꺾인 이 화살표가 뭐야 이게? 이렇게 되면 딱 숫자 한 곳에서 겹치잖아. 공통범위에 들어. 그럼 이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범위가 영역이 좀 설정이 돼야 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남은 꺾여있는 이 노란색 화살표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해가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좀 오른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공통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랑 요 숫자 하나 총 두 군데에서 생기잖아. 그게 딱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배치하는 거야. 수직선에다가 해를 배치하는 거야. 그럼 정항상 여기가 4가 되겠죠.
여기가 1이고 3.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자. 노란색이 첫 번째 식의 해잖아. 그럼 노란색 수직선 화살표 찾는 거야. 그럼 3하고 4지. 그럼 이 녀석이 실제로는 방정식의 해로서는 3과 4를 갖는 거고, 밑에 거는 파란색 숫자 1하고 4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지금 3, 4, 1, 4 찾은 건 무슨 뜻이었어? 방정식의 해잖아. 근계수 해야 돼. 근계수. 두 분의 정체를 알면 고딩 땐 근계수, 중딩 땐 대입. 그래서 연방이었지. 방정식 대한 거죠. 그렇죠? 자, 두 분의 합하면 7이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7이죠. 두 분의 곱하면 12고요. 더하면 5니까 마이너스 5고 곱하면 4가 되지. 다시 다 할까? 더하면 돼. 자, 근계수 바로 적용한 거다. 4. 더하면 4예요. 10분만 쉬자. 네. 너무 썰풀었다니까 시간 다 말하네. 아, 계속. 왜 답이 뭐죠? 잘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얘는 막힌 이유는 하나야. 인수분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 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연립부등식은 어지간하면 인수분해 된다니까. 잠깐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 끝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2x. 자, 쉬운 거 빨리빨리 하자. 자, 사이값 안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3이죠. 아이고. 자, 이렇게 되지. 두 번째 식이 이제 인수분해를 못 해가지고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어떻게 하면 돼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자, a-1과 1로 쪼개. 실컷 놀다가 빨리 빨리. 빨리 갔다 와. 네. 저희 검은 것만 넣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인수분 더하면 이거 나와. 나와요.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사이값이기 때문에 괄호하늘 연관으로 숫자 각각 이렇게 되잖아.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정수 x가 딱 두 개만 존재하도록 공통범위 찾는 거지? 자, 근데 a가 또 2보다 크대. 자, 이걸 준 이유는 이게 없으면 경우의 수를 또 나눠서 풀어봐야 돼. 좀 복잡해지죠? 근데 거기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1보다 커져요. 그렇죠. a가 2보다 크면 여기다가 a 대신에 자, 요걸 이용해서 요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양변에 1을 빼면 되죠? 그러면 a-1의 자, 바로 할까요? a-1의 범위가 1보다 크다라고 바로 나오지? 자, 그럼 왜 줬다? 사이값인데 얘가 작고 얘가 큰 숫자라는 걸 힌트를 준 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의 적절한 해는 작은 숫자, 큰 숫자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해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뭐 한다? 수직선에 그려야지. 둘 다 등호가 없지? 그럼 뭐라 했어? 정수가 딱 두 개만 존재하도록 이래. 그럼 얘는 당연히 수직선에다가 그리면 요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적당히 배치했을 때 정수가 딱 세 개만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1이라는 숫자가 앉아라. 1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 사이에 있죠, 무조건. 여기쯤 있다 쳐. 뭐고 들었어? 저거 콘센트. 어? 콘센트가 무슨 콘센트? 빠졌는데요. 아, 그거 괜찮아, 냅둬. 저 움직여서 끼워 얼른 끼워. 삼각대, 야, 책상 건드린 건 아니잖아. 네. 안 움직여. 괜찮아, 그거 원래 빠져 있었어. 원래 살짝 빠져 있었어. 와 이거. 뭐하다 그걸 건드린 거야? 그러다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 걸렸어요. 옷에? 네. 근데 다이소를 뭐 해야 돼. 뭐? 그냥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손 들고 있는 그걸 거. 왜 들어? 아니 팔이 아파가지고. 뭐 했다, 글씨도 안 쓰고.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게임을 미치는 그러면 이쪽 땅에는 공통범위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거든. 무조건 오른쪽 땅에만 생겨야 돼. 그러면 이쪽 부분에 정수가 몇 개? 두 개만 존재하도록 이랬으니까, 자, 3은 공통범위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죠? 빵꾸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 5, 6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빨간색 안 되죠. 흰색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어디에 내려가야 딱 정수가 두 개 들어가냐라고 봤을 때 4하고 5 딱 두 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일단 적절하게 내려가려면 여기쯤 내려오면 딱 맞네. 공통범위의 정수 4, 5 딱 두 개 들어가. 맞나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지 확인하자. 자, 어떻게 했어? 5에 걸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5가 범위 안에 그럼 제껴지잖아. 빵꾸니까. 그러면 이건 되고 6에 오는 건 돼, 안 돼? 이건 되죠? 6은 제외당하니까 4, 5만 들어가잖아. 그러면 6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여기 있으면은 6이 흰색과 빨간색 공통범위 안에 들어가죠.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았다. 그러면 따라서 자, 이 녀석 A-1의 범위가 6까지 되는 거죠. 언제 안 되는 거야? 5는 안 되고 5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보다 크다. 자, 양변의 1을 더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왜? 아니. 계산 잘했어. 잘못 봤어요. 다음 이번 해보면 그냥. 자, 오늘 정리하고 답. 1번. 자,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게. 좀 풀이 적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영상 알겠지만 계속 올려주니까 틀린 문제는 좀 체크해놨다가 집에서 좀 영상 보고 쓰세요. 왜냐면 시간이 시험 보는 시간들 많이 썼어 사실은. 그래서 뒤에 좀 평면 잡혀서 풀어야 돼요. 그럼 숙제 나갈 게 없었는데 문제 진짜 영상 이거 봐요.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합시다 빨리. 그 뒤에 있는 문제가 또 하나가 어렵다. 502번이구나. 이거 어려운 거라서. 자, 이것도 바로 하자. 897은 앞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 거의 수업 시간 내내 질문만 받다 갔죠? 그치? 그때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야. 한 근만이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있다. 했던 거니까 이건 좀 결과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근만이 두 근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 두 번째 방정식의 해는 2 또는 3인 거 암산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한다. 요 사이에 첫 번째 방정식의 해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자, 왜 내가 이렇게 그렸어? 첫 번째 줄에 있는 2차 방정식 는 0을 좌변, 우변 함수로 분석한 거죠. 좌변 2차 함수, 우변은 x축. 그럼 교점의 x좌표, 즉 x절편이 방정식의 실근이었잖아요. 그 개념 한 거야. 근데 이렇게 그리면 두 방정식의 실근이 여기 생기다 보니까 2하고 3 사이에 둘 다 위치하네요. 얘는 하나만 위치해야 된다 했어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돼야 돼? 교점이 하나만 이 사이에 있으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기면 하나만 여기 있잖아. 근데 하나가 더 있지.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그럼 이때는 파란색 2차 함수,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해 실근 중에 하나만 이렇게 있잖아. 근데 노란색과 파란색 사건을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식을 내가 한번 팁을 줬었죠. 그게 뭐였었어요? 노란색 그래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계선에 있는 값을 대입한 것, 즉 경계값의 부호가 음수, 양수지. 근데 파란색일 땐 어때? 부호가 반대가 되죠. 어떻게 돼요? 2를 대입한 게 음수고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자 3을 대입한 게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특징이 어때? 노란색의 사건과 파란색의 사건의 공통점은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 경계값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었지. 그래서 나의 이 두 가지 사건을 공통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의 결론은 함수값. 둘이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야, 부호가 다르다씩 대표적인 게 뭐 있어? A 곱하기 B는 0보다 작다 적다. 맞죠? 그거 한 거야. 저번에 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야. 했어. 저 분명히 해줬잖아 이거. 자, 그래서 원칙은 막 경우수만 8개씩 대입하는 문제 있었잖아. 그거잖아 이거 사실. 자, 그래서 얘는
이거 한 방으로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걸 팁을 하나 알려줬죠. 대입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2랑 3 대입합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바로 써줄게요. 자, 그럼 A의 범위니까 8부터 자, 10까지. 9. 아,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3번이네. 자, 9밖에 안 되죠. 자, 됐어요. 다음. 저건 복습이야. 새로운 거 아니라고. 자, 902번. 네, 선생님 저 분명히 분배 썰은 언제 풀어줘요? 선생님 사람들 쫙 있는 데서 그 높은 사람들 쫙 있는 데서 있었다는 그거 좀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저 그런 거 기억 못하는데 뭐 어떡해요? 알려주세요. 뭔지 대 알려주세요. 대국민 사기를 펼쳐. 대국민 아니고 사기를 펼쳤지. 이제 미래의 사기꾼 유방주가 아니, 네, 나도 저 억울하게 9점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뭐야 저기 X축에 다 있는 거 파란색 그랬어. X축에 다 있는 거 하나랑 그 위에 하나 어디요? 네? 뭐 말하는 거야? 뭐야? 네? 뭐 말하는 거냐고. 네? 뭐 말하는 거냐고. 약간 구조가 이해가 안 될까? 됐니? 허리 펴서 보기 힘드니까 사진 좀 찍을게. 다 뜯어봤어. 뒤져라. 공식점 위치는 모의고사에 나온 거. 그렇죠. 뭐 이거 하면 돼. 야 대가리가 안 보여. 지병사 라면 먹어. 나는 먹고 싶다. 먹어. 끓이면 귀찮아. 왕뚜껑 먹어. 컵라면 같은 거. 물 데우고 귀찮아. 야, 윤서진님도 한심하네. 나 윤서진님 배웠어. 축하해. 너랑 이름도 비슷하잖아. 욕하지 마세요. 원래 제 동생 이름 될 뻔했어요. 그거. 뭐라고? 원래 제 동생 이름 될 뻔했어요. 서연이야. 동생이 남동생이야? 아니요 막내. 막내가? 여자인데요? 다 여자야? 네. 딸부자집이네. 아직 한 명이 남자로 나왔으면 이제 저랑 같이 딸부자집이네. 게임할 네 생각하고 한 명은 남자를 태어났으면 네 지금쯤 이제 걔랑 머리 잡고 싸우고 있을 거야. 그냥 게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게임 알려주고 정말 신박하지 말라고. 어쩌라고. 연주야 너 너무 인터넷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아니 나 동생이랑 머리 잡고 싸우고. 사정점. 네가 특히 자, 일단 보자. 얘가 어려운 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라고 했으면 이건 해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fx-gx라는 식을 세워야 돼 이거는. 아니 식을 알아야 해를 구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문제가 fx는 식이 나와 있는데 gx가 안 나와 있어. 대입하면 되잖아. fx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p라고 써있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 gx만 넣으면 되지 않냐? 일차함수잖아. 어디 지나갔네? 꼭지점하고 y절편 구할 수 있어야죠. 자, y절편은 어떻게 찾았어? 이거 중3 대용이잖아요. y절편은 표준형이야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그랬었고 상수항이 꼭지점에 미안하다. 상수항이 y절편과 똑같았지. 됐지? 그 다음에 꼭지점을 어떻게 찾아?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 바꿔. 자, 어떻게 해야 돼? 일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 더하고 빼는 거죠.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이 요렇게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남은 거 요거랑 요거 계산해. 4분의 3이냐? 그러면 4분의 3 P제곱.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괄호 안을 영반되는 숫자. 아니지 않아요? 뭐가요? 4분의 3 P제곱이고요. P 플러스구나. 아 진짜 선생님 P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 이것 빼고 완벽하잖아. 아니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꼭지점의 좌표 찾았죠? 그렇지? 자, 그럼 이거 왜 찾았어? GX 직선 찾으려고. 직선도 y절편이 P인 건 괜찮지? 어? 그러면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않냐? 이거 식세우기잖아. 지나는 점 2개 알바는 식 어떻게 세웠어? 기울기부터 구했었잖아요. 기울기. 자, x의 증가는 어떻게 돼? 얘 빼기 2 하면 되잖아. 얘 빼기 2 하고. 기울기. 2분의 P? 얘에서 얘 빼면은 4분의 1 P제곱? 양수죠? 자, 그럼 P 하나 날리고 2분의 1 날리면 2분의 1 P. 자, 따라서 GX는 기울기 요거고 Y절편 이거지? 플러스 P. 자, 그럼 이제 fx 빼기 gx 식을 이제 세울 수 있겠네. 빼면 돼. 자, 빼봐. 여기서 빼면 되잖아. 얘에서 빼봐. p 날라가자. 그럼 x제곱이랑 px 빼기 2분의 1 p니까 2분의 1 P. 그렇지, 그냥 2분의 1 p죠. 이렇게 되지. 2분의 p라고 하자. 자, 이게 fx 빼기 gx야. 그게 이제 뭐라고 돼 있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좌변이 어떻게 돼? X로 비워서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0 그러면 이제 괄호 안을 연관되는 숫자가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p인데, 사이값이 자, 근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붙어 있다고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원래. 그치? 자, 근데 봐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일이 뭐, 옛날 이게 왜 이제 교육청 기출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는 건 교육청 기출급이 아니야. 미안한 얘기인데. 모의고사잖아. 전공 모의고사. 뭐 교육청이니까 지역 모의고사라고 봐야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푸는 거는 그냥 그런 거야. 나중에 갔을 때. 근데 이게 왜 교육청 기출급이 됐느냐? 그림을 보면 마치 P가 Y절편이잖아. 양수인 것처럼 그려놨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그림은 그런데 맨 첫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0이 아닌 0이 아니다. 그럼 P는 양수 또는 음수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은 예시 중에 하나 그려줍니다. 이게 페이크지. 아니, 문제 조건을 봐. 0이 아닌 실수라니까. 이것 때문에 교육청이지. 그럼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서 풀어요. 물론 저 그림만 된다라고 써 있었다면 P가 양수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는 음수지. 그럼 얘가 작고 얘가 큰 거야. 그 사이값 얘랑 얘 사이입니다라고 하면 돼.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아니라고.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풀이를 또 나눠서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저 그림처럼 P가 양수라면 P가 음수라면 나눠서 풀어. 그럼 양수면 사이값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등식의 해는 얘가 작고 얘가 큰 거죠? 얘가 음수잖아.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따라서 저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분의 P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가 일단은 나와.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 뭐 어떻게 풀어야 돼? 저걸 수직선에 배치를 해야죠. 자, 어딘가 내려와야지. 그러면 정수가 10개야. 0 포함해서 10개가 돼야 될 거야.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몇 개냐? 마이너스 6, 7, 8 9과 1을 먼저 10개네. 딱 여기가 10개. 마이너스 9. 자, 그럼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 바로 찾아갑시다. 자,
얘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 내려오는 거 돼요 안 돼요? 네요. 되죠. 이것도 되죠. 네. 근데 여기 오면은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거보다 좀 작은 것도 안 돼요. 안 되죠. 자, 확인 다 됐지. 원래 이거 하는 것도 유치한 거다. 얘네 이거 2학년 1차 부등식에 이미 했던 거야. 정수에서 문제는. 바로바로 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10 안 되지. 커야지 더. 그 다음에 9는 되고 마이너스 9는 되고 마이너스 9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9까지 되는 거지. 맞죠? 여기 두 거네.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2 곱해서 p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 18. 부등호 위치 바뀌고 이렇게 되죠. 네. 자, 정수 p의 최대 최대값. 최대값은 안돼. 일단 밑에 것도 해야 돼. 다 해봐요. 자, 이 사건 별개 사건인 건 알겠지?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법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p가 엄수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양수가 되는 거죠. 맞냐? 그래서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반대로 바뀌어. 0. 0이 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p가 더 큰 거야. 그럼 수직선이 이제 어떻게 되냐? 반대가 되는 거예요. 0부터 시작이잖아. 그렇지? 0은 여기 있고 0 기준으로 이제 몇 개 들어가? 10개. 그러면 9까지 들어가는 거야. 9까지 들어가겠지. 1까지 들어가야 되고 10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또 해봐. 그럼 이번엔 바로 해볼래? 언제부터 되는 거야? 9에 9 되죠? 네.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바로 왔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 여기 숫자가 또 마이너스 2분의 p잖아. 이게 9 시작 10 미만이 되는 거지. 10은 안 되니까.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또 곱해. 그럼 p의 범위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희소값과 최대값. 그러면 정수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야. 19. 19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9네. 그럼 38. 38 나왔지? 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음수라고 풀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치? 자, 정리 좀 해봐. 시간 줄게. 이거는 정리. 이건 써? 어려우니까. 벌써 와요 다른 반은? 어? 다른 반은 벌써 와요? 가는 거 아니야. 아 잘 가요 근데. 보충이겠지. 3번인가요? 아니면 뭐가 3번? 잘못 봤습니다. 저 객관식이 아니지 않냐? 4번. 4번이잖아. 38. 아 저거 왜 18처럼 생긴 19처럼. 내가 그렇게 글씨를 못 쓰지 않아. 아 여기 쓰면 약간 제가 팔을 좀 특이하게 써서. 나도 특이하게 써. 나 이렇게 쓰잖아. 반대로 써. 얘네 이렇게 쓰지 않니? 저 그렇게 안 써요. 원래 다 그렇게 저 그냥 쓰나요? 저 동그라미 두 개. 이게 맞잖아. 오른쪽에 저 약간 많이 니네 이렇게 써? 큐처럼 이렇게 저렇게 쓴다고?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큐처럼 되는데. 한 번만 더 했어. 레알? 한 번만 더 써보래요. 이게 맞는 거야? 한 번만. 난 이렇게 쓴다는 거. 저도 그렇게 쓰는데. 뭐지 나 왜 이렇게 돼? 진짜로? 네. 저는 그렇게 안 써. 왜? 아니 나에서 필요한. 난 원래 이렇게 써가지고. 난 이거 하니까 글씨가 안 이뻐가지고 이렇게 저 바꿨거든. 초딩 때는 왼쪽 거 썼는데 지금은 동그라미 두 개로 안 돼. 지금도 잘 써지. 동그라미 두 개 해봐요. 나왜 큐래? 생각보다 나랑 같은 과가 맞네. 저 큐래요 이거. 나 거의 안 쓰는 줄 저 알았는데. 이렇게 그래. 이렇게 되는데? 지우도 저렇게 써? 네. 저는 팔 꼬르빼요 전 저희. 저렇게 둘 다 안 써요. 가운데 이렇게 나눠서 원래. 대충 이렇게 보고 예측하세요. 이렇게 생겼어. 예. 진짜 어이없네. 예. 아 네 죄송하네요. 너무 죄송하다. 싸가졌었다. 최소 죄송합니다. 가서 가네요. 저 여기 채소가 솔직히 안 하면 잘할 거예요. 윤사 오랜만이다. 자리 없어서 못 들어가. 황혜지처럼. 진짜 현지 못 들었어요. 우리 잘 지내나? 몰라요. 연락해봐야 되는데. 연락 해봤어 요즘? 아니요. 왜 까먹어요 자꾸. 네 인생 살기 바쁘지. 아니
아니 김현수 만약에 저희 반 오잖아요. 그러면 저 안 할 거예요. 진짜 어려워. 설마 니네 방 가겠니? 네 설마요. 영어 몇 점 받았어? 저요? 너 잘 봤는데. 94요. 영어가 쉬운 거야 제가 잘하는 거야. 저도 근데 요즘 애들이 영어를 참 잘하는 것 같아. 저도 근데 쌤, 저 여기 나왔어요. 점점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더 잘해. 쌤, 저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 영어가 나오는 게 거의 다 뭐라 그러지 문법이고 암기가 되니까 맞아요. 그냥 나오는 것만 나와? 다 외워버리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수학은 수학은 단수학이 숫자 바뀌면 어떻게 안 되는데 영어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했던 거야. 난 이해 없이 공부를 못했고. 근데 저 단어만 잘 외워요. 근데 난 진짜 이해하면은 되게 기억속에 오래 남더라고. 네, 축하드려요. 예전 친구 비밀번호도 그렇게 해서 외웠거든. 그 동어락 네 자리 번호 있잖아. 네. 그걸 왜 외워요? 완전 알 수도 있지. 자주 놀러 가면. 미리 가서 강아지들이랑 놀고 있다가 같이 술 마시고 올 수도 있는 거지. 20대 때 그런 거지. 요즘 못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럴 일은 없어. 비밀번호 알려주는 의미는 있지. 당연히 밖에 추워서 못 기다릴 때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할 수 있잖아. 선생님 집 비밀번호 아는 친구 있어요? 난 집이 옛날 집이라 동어랑이 없어. 어머나. 열쇠야. 대박. 요즘 열쇠 쓰는 집 거의 없지. 등기난교. 그냥 열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역시 제복 입고 다녔 어디 갔지? 제복 입고 다녔던 사람들 열쇠가 두 개야 지금. 대단합니다. 이중 잡은 열쇠 선생님. 두 개 다 잃어버리면 열쇠를 두 번 열어. 아 그래도 좀 위험하죠. 열심히. 그렇게 해. 같은 열쇠예요? 근데 다른 열쇠지. 여는 게 두 개야. 그럼 마스크 속에다 넣고 다녀요. 옛날에는 막 그 전통 방식이 우유 주머니 하단 화분 밑에. 아, 근데 그렇게 놓으니까 없어졌어. 없어지면 누가 훔쳐간 거잖아. 네. 그래서 문고리 당장 바꿨어 그냥. 누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응? 우리 집 강아지도 입양한 게 사실은 동생이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 집 지키려고 한 것도 있거든. 네. 사람이 오면 지키는 그냥 반기기밖에 안 돼.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강아지가 원래 잠을 깊이 못 자. 그래서 강아지 몸은 습성이 하품을 많이 하잖아. 네. 잠을 푹 못 자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게 살짝 내사 피곤한 거. 강아지 할 짓 없으면 자잖아. 그러다가 뭐 소리랑 빗종고 쓰고 막 짖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 집에는 자면은 그냥 방문을 다 끄고 가족들 다 이제 이불에 누워서 자려고 폰 잡고 있으면 이불에 제일 먼저 시즌 모드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핸드폰 그냥 꺼졌다 가족들이 이제 핸드폰 만지고 자니까 꺼지면은 코 골고 계속 자.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인기척이 있으면 깨야 되잖아.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 흔들고도 가만히 있어 심지어. 옆에 이렇게 귀를 대보면 코 골고 있어. 그냥 사람 죽었냐? 머리 툭툭 치면 그제서는 잠깐 떴다가 또 자. 사람 아니에요 이거. 사람처럼 들어. 도둑 들어도 안 깨겠는데 안 깰 것 같은 거. 좀 그렇게 자야지. 이상하세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리고 걔가 강아지가 보통 이게 반기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되게 부침성 있게 반기는데 내 가족들은 하도 많이 봤으니까 부침성이 없어. 네. 보통 유튜브 같은데 강아지를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이리 와봐 그러면 막 꼬리 들면서 오잖아. 괜찮아. 우리 집 개는 그런 게 없어. 불러도 안 와. 쳐다만 보고. 그러다가 간식을 내밀면 그제서야 와. 간식 아니면 안 움직여 우리 집 개는. 열륜. 이게 사람 애기 때부터 그랬어. 애기 때. 사랑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종 말티지. 생각해보니까 쌤 내년에 40이시네요. 이 소리야. 그래서 그 얘기 어디라고 그러나? 잘 튀지는 자동차. 그냥 열밀. 그럼 마티지. 자, 평면자도 풀 거다. 오늘 또 부등식도 못하네 이거. 너무 늦은. 자, 이건 해야 돼. 그리고 바이블 1차 부등식 안 풀려 있는 찐따 있죠? 해와라 추석이 아니지. 설 명절 동안 다 해와야 된다. 저를 왜 봐요? 너무 밀렸잖아. 저를 왜 봐요? 다 해와. 알았지? 이럴 때 밀린 건 보완해 오는 거지. 해와야 돼. 싫어요. 그리고 안 돼. 과거에 니네 한 달 생활기록 겪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하나씩 갈 거야. 네. 어? 미제출, 과제 미흡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참 어머니들이 기뻐하시겠다, 그렇죠? 네. 저안 라고 하세요. 돼요. 저 진짜 그건 안 돼요. 여기 일부 어머니들이 이미 본인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벌써. 저희 엄마요? 주말에 보충 올 때마다 내가 보충 있습니다 라고만 하지 않아. 우리 엄마.
저 시험 빵점 맞아서 보충 왔어요. 자, 무튼 하자. 아,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자, 우리 노트 정리한 거에 제일 중요했던 중요했던 거 두 가지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내분점, 외분점 공식까지는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수직선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줬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사보면, 좌표평면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원래 그 다음 영상이 내분점, 외분점 미래 외운 게 수직선 상이었잖아. 그거를 좌표평면으로 개념 확장하는 게 다음 내용인데요. 뭐 오늘 못하고요. 집에서 써오셔야 돼요. 거리. 근데 힌트를 뭐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을 얘기하면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하나 써 있었잖아. 그게 좌표평면상에서랑 공식이 똑같아. 새롭게 외우는 공식이야. 그래서 그냥 똑같구나라는 게 왜 그런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연습은 좀 해야 돼요. 자,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 내가 앞으로 줄여서 노트에서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D1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넘버링을 했다는 얘기는 다음 단원에 D2 공식도 나오고 다른 것도 계속 나와. 왜 나와요? 근데 나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름을 하나 정해준 거야. 당연히 D1은 안 써있어요. 교과서에는 그런 명칭은. 자, 근데 그거 증명하는 게 결국에 어떻게 썼니? 기울기 증명했을 때 썼던 그림처럼 생긴 거 딱 두 개 찍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결국에 피타를 그렸었죠. 그래서 x의 증가량을 x2-x1이라고 하고 y의 증가량을 y2-y1이라고 해서 얘분의 얘가 기울기였고 피타를 썼을 땐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요 길이의 제곱과 같다야 하는데 요 길이의 제곱이 결국에 뭐였어?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이었죠.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좌표평면상에서는 이제 해석기하 개념이다 보니까 내가 유클리드 해석기하도 얘기했을 거다 노트에서 고등학교에서의 도형을 바라보는 아이디어는 다 좌표평면상에다가 그림을 그려 식으로서 해석하는 해석기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유클리드 기하적인 표현이고 거리가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야 원래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는 표현은 똑같이 선분 AB라고 쓴다고 했지. 중학교 땐 선분 AB, 고등학교 땐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라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공식이 뭐였어? 요거 그냥 쓰면 됐잖아.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결국은 두 점의 x좌표끼리의 차, y좌표끼리의 차를 제곱해서 싹 다 더한 것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D1 공식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적용해서 쓰는 건 쉬워. 뭐 922번 다 쉽고요. 923번도 쉽고요. 오히려 니네한테 어려운 건 이제 925번이 되겠고 924번도 똑같아. A, B, C, D 선분 나와 있지. 여기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D1 공식 집어넣어서 그냥 풀면 끝이야. 그래서 밑에 거 그냥 해줄게. 바로 봐봐라. 일단 길이가 최소에다가 밑줄 좀 쳐놔. 그리고 수학 하 들어가면 어려운 단원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때는 바꾼다 수업 방식을. 네. 뭐로 바꾸냐면 수업 시간에 내가 먼저 풀어줄 때 있죠. 숙제 질문 말고 숙제 내주기 위해서 내가 풀어주는 거. 수업 시간에 못 쓰게 해. 왜 그런지 아니? 집 가서 한번 더 집에서 보라고. 영상 보면서 풀어와요. 아, 그래서 내가 풀었다는 표시만 해놓고 답만 써놓고 집에서 영상 보고 하든지 알아서 풀든지. 알았죠? 지금부터 해봐야겠다. 지금부터 하고 싶은다. 책을 덮는 일 아닌 것 전혀 믿음이 안 가. 자, 자신 있으면 해. 말리진 않아. 그냥 매번 영상 다 올려주자. 자, 그럼 길이가 최소래요. 그럼 길이라고 했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는 게 맞겠지. 괜찮니? 그러면 D1 공식에다가 저걸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에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a에 관한 2차식이죠. 물론 이건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 2a 제곱이지. 그러면 10a 플러스 8a 그 다음에 25, 26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잘 봐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 처음 하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루트 뭐시기가. 그러면 이 녀석이 최소가 되려면 루트 자체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요 안에 있는 값이 가능한 한 작아야겠죠. 그러면 2a 제곱이지. 그러면 10a 루트 8a 그러면 25 25 26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잘 봐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 처음 하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요 안에 있는 값이 가능한 한
루트 3보다 루트 2가 작잖아. 물론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녀석 자체가 노란색으로 써요. 이 녀석이 최소면 선분 AB도 최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차 부등식부터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 적용해서 풀고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 다음에 무슨 개념을 써야 될까요? 막혔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글씨 쓴 게 힌트야. 얘가 최소가 돼. 그럼 답이 무슨 개념 써야 되냐면 2차식이지. A에 관한 2차식이지. 최대 최소를 따져야 돼. 2차식의 최대 최소 논하는 건 내가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언제 공부했죠?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공부할 때 내가 실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거라고 했어. 뭐였어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으로 무조건 바꿔라고 얘기했었어. 이럴 때 쓰. 알겠지? 그러니까 물론 숫자 감각도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건 2차 함수처럼 생각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자, 일반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2에 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8은 잡아 빼는 거죠. 그러면 18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럼 생각해보자. 원래는 얘가 최소가 되면 된다고 했는데 최소인 건 맞지만 이게 음수가 되면 큰일 나지. 그럼 허수잖아. 그래서 원래는 따져야 되는 게 얘가 음수가 되지 않을지 가능성을 원래는 체크를 해야 돼. 음수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길이가 어떻게 허수가 되면 존재하지 않는 값인데. 됐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걸 딱 보고 음수가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녀석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8이고요.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자 이거 아래로 보릅니다.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을 갖는 거였지. 그럼 이게 암만 작아도 음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의심은 걷어두시고요.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18인 거야. 누구의 최소값이에요? 얘인가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의 최소값이지. 이거 조심해야 돼. 답에다가 18 체크하면 안 된다고. 이건 네모의 최소값이야. 그럼 따라서 답은 어떻게 써야 돼? 루트 18일 때가 최소값인 거지. 자 됐어요? 근데 얘는 이제 길이가 되도록 하는 a 값이잖아. 보통은 두 개를 물어봐. 최소의 길이와 그때의 a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수 a는 누굴 구하면 될까요? 꼭지점의 x좌표였어.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야지만 최소값 18이 나오는 거야. 맞냐? 그래서 2차 함수 공부할 때 최대값, 최소값 문제 중에서 최대를 만드는 x값, 최소를 만드는 x값 다 뭐였어? 꼭지점의 x좌표였지. 물론 제한적 범위가 없을 때. 자 그렇게 해서 풀이를 했었단 말이야. 답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와.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간다. 언제 안 가요? 되지 않아요, 이거? 안 돼, 이거 다 해야 돼. 저 풀는데 왜 자리 없어요? 또 저번 주에 알아서 풀어하고 못 풀고. 3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했는데. 진짜 저희 자리. 저차 어떻게 타요, 그럼? 못해. 저희 자리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징징대지 마. 징징. 똥이. 자, 요거 하자. 안 돼. 이 단원이 결과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도형의 개념을 식으로서 재해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알겠냐? 중3 때 공부했던 개념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자, 잘 봐. 그 중에 하나인데 외심 나왔어요. 얘들아, 외심 제일 기억나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외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냐고 이 녀석들.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그렇죠. 그게 문제풀이의 힌트야. 그럼 어딘가 내 외심이 있는데 특징이 뭐라고? 거리가 같다. 그럼 외심은 보통 5라고 많이 썼지. 자, 그럼 힌트는 뭐냐면 얘는 5a와 5b와 5c가 외심의 특징으로서 같다라는 식을 세우는데 이게 이제 니네 고등시선에서는 뭘로 보여야 돼? 점과 점 사이의 각각의 거리라고.
이 좌표 찾는 거래요. 자, 이제 이거 계산이 좀 귀찮아. 잘 들어. 왜 그러냐? 미지수를 써야 돼. 누구를 두냐면 외심의 좌표 자체를 구하는 거야. 그럼 x좌표, y좌표 두 개 계산해. 그래서 구하는 문자가 두 개라 연립 방정식일 가능성이 생긴다. 알겠냐? 그럼 식은 어떻게 세워? 이거 다 D1 공식. 됐어요? 봐봐라. OA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잘 보고 집에서도 영상 보고 풀어봐. 알았지? 쓸 시간이 없을 거야. 이렇게 되죠? 지금 쓴 거 뭐야? OA. 그 다음에 OB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OC는 X 마이너스 5 Y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풀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무슨 형태인지 알았어요? 10 세 개잖아. 연립방정식 때 A는 B는 C 꼴 기억나지? 어떻게 연방 만들었어? 이렇게 두 개씩 엮었잖아 아무거나. 얘도 똑같아. 그럼 얘랑 엮었다 치자. 양변에 루트 있으면 뭐 했었냐면 양변 제곱이었어. 얘는 결과적으로 이거 다 양변 제곱하는 거야. 그럼 루트가 지워지니까 루트 안에 식만 나타나겠어. 그럼 생각해봐라. 루트식 지워지면은 루트 안에 있는 식만 남는데 잘 봐.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날라가. 그래서 x, y에 관한 1차식이야. 얘랑 얘도 풀어보면은 x제곱 y제곱 등식이니까 날라가. 얘도 x, y에 관한 1차식이야. 그래서 여기서 x, y에 관한 1차식 하나 찾고 여기서 x, y에 관한 식 하나 찾아서 연립방정식 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구조 알겠죠? 식이 안 복잡해. 요거 찾는 게 짜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자 연립방정식으로 풀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숙제를 이렇게 하자. 2번 유형까지는 하시고 아까 5번까지는 해야 된다 했잖아. 3, 4, 5번은 대표 문제만 해보자. 네. 알지? 그리고 바이블 페이지를 내가 카톡으로 바로 보내줄게. 자 고생했고 명절 잘 보내고 이거 나와. 다음 달에 보자.